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299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난 20년, 그러니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지금 여기까지 해서 거의 한 20년, 우리 정권이 5년마다 바뀌어 가는데 그때마다 반복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반복이 아니라 이번에 더해. 이번 7명 더 하다니까. 그러니까 반복되는 얘기, 정도의 최강이야, 아주 최강. 정도의 차이. 어벤져스 팀이야 아주. 나는 옳은 거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 반복적인 일이면 왜 동의를 못하냐면 이번이 더해야 되는데 과거 낭만 후보들이 왜 낭만인지 한번 보세요. 비슷해요. 아니 기본적으로 뇌물을 많이 받은 게 뇌물은 속이지요. 그건 범죄. 그러니까 자, 그거 제가 완전히 아웃이지. 뭐냐면 그건 아웃이야. 네. 이거는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누구를 쓰고 싶으면 먼저 양쪽 청문회에다가 인사를 먼저 보내주고 꼭 쓰고 싶다고 양해를 얻으면 청문회장이 이렇게 정말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 꼭 쓰고 싶으면 하자는 본인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민정수석에서 이건 몰랐겠습니까? 우리도 아는데. 함원장 얘기대로 야당에도 좀 협조를 구하고 했으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 국면이 어떻게 됐냐면 야당은 지금 그 4.3 재보선 보궐선거 앞두고 이 청문회장을 선거운동 전략으로 삼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집권당은 그 문제가 많습니다로 총 공세를 펴는 이유 중에는 그 후보자에 대한 공세 못지않게 청문회장이 언론에 비치게 되니까 무슨 협조고 대화하고 통하지를 않는다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깝깝한 거지. 협조를 구했냐 안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먼저 보였다면 국민들이 심판을 하는 거잖아요. 저렇게까지 대통령이 사람 쓰고 싶어서 불러서 양해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그런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욕을 먹겠죠. 네. 아니 그런 게 필요한 앞으로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장관으로 나왔을 때는 이거 불법이 아니고 이거 내가 볼 때 뭐 편법 그래. 약간 얄미운 거야. 꼼수라고 치자 이거야. 꼼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넘어가자. 이렇게 좀 넘어가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 바둑 꼼수 둘 때는 넘어가야지. 어떻게 이거 꼼수 그러면 바둑도 해야지 이 사람아. 바둑 해설을 하면 안 되지. 바둑도 해야지 그러면 꼼수로. 동네에서 바둑 두면 되는 거야. 그럼 꼼수 할 사람은. 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 동네에서 바둑 아니 바둑을 꼼수 두면은 그 사람이 바둑 챔피언전에 나가면 안 되잖아. 저기 뭐 바둑대에서도 꼼수 쓸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 자, 이제 박영순 후보 얘기하겠습니다. 느닷없이 박영순 후보. 황교안을 공격하려고 김학의 CD를 줬었다. 같이 봤다고 그랬어. 그랬다가 몇 시간 후에 기자들한테 반대로 황교안이가 택도 없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같이 본 거 아니라고 몇 시간 만에 청문회 바깥에서는 말을 뒤집어요. 청문회장에서 카메라 갖고 막 전 국민한테 생중계될 때 느닷없이 황교안, 김학의를 갖다 붙여서 CD 막 섹시하게 해서 완전히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놔요. 그러고서는 청문회 바깥에서는 그 사실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자료도 안 내놓고. 근데 왜 이렇게 사실 왜곡을 하고? 뭐가 사실 왜곡을 사실만 얘기해. 그러니까 사실이 그거 아니야. 청문회장과 바깥은 다른 말 한 거 전혀 없어요. 기자들이 몇 시간 만에. 안 뒤집었어요. 뭐냐면 CD를 틀어서 본 게 아니라는 의미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CD 자체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건이 이게 내용이 어떤 게 있는데 차관시키면 큰일 납니다. 내가 야당 입장이지만 야당 입장을 떠나서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얘기한 거 좀 찾아봐. 문제를 고려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거고 청문회장에서 그 얘기를 했고 나와서 기자들이 막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기자가 그랬어. CD를 틀어서 같이 내용을 봤냐 그랬더니 내용을 본 건 자기하고 박지원 의원이다. 그 얘기야. 뭐가 말을 바꾼 거야. 저분 CD가 본 거를 봤냐 이제 기자들이 하니까 나랑 박지원 대표랑만 봤다. 그러니까 청문회장에서는 내가 주기는 줬다. 정확히는 여기까지죠. 박지원 의원이 박영선에게 준 관계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박지원한테 어제 들었어. 어제. 저기 황 대표한테 줬대 안 줬대요? 황교안 대표한테 CD를. 박지원 의원은 택도 없는 소리야. CD를 먼저 입수했대. 경찰에서 받았대요. 내가 직접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에게.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정치적 파트너로 가깝게 지낸 박영선에게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공유를 했다는 게 복사본을 하나 준 거야. 네. 그랬더니 박영선이 보고고. 박영선, 김학의, 거기 박지원이 안 건 거기까지고. 그런데 박영선이 그 무슨 위원회지? 거기 상임위에서 법사위. 법사위에서 황교안을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따로 좀 봅시다 해서 법사위원장에서 실에서 말했다는 거지. 같이 본 건 아니고. 자,
지금 우리가 박영선 의원을 갖고 청문회를 또 하고 있어요. 이분이 한 4선인가 그렇지 않아요? 4선인가 5선인가 꽤 됐죠. 4선으로 기억합니다. 자, 어떤 지역구에서 4선 5선이면 확인해 주세요. 4선. 청문회 내용이면 청문회 정도의 그거는 선거 과정 중에서 여러 번 다 검증이 됐어요. 탈탈 털린다고요. 그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청문회 진위가 뭐냐는 걸 안 되면 여성 의원이 나와 있는데 그 뭐 지병을 얘기하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저질스럽더라는 거죠. 그거는 또 뭐 아니 저는 그리고 무슨 유방암 뭐 이건 뭡니까? 우리 아무도 몰랐는데 자유한국당의 윤모 의원이 유방암 걸렸습니까 하고 서면 지도서를 올려갖고 그게 가슴 아픈 얘기를 본인은 감추고 싶었다고 박영선 의원. 왜냐하면 정치인에서 정정을 한 거예요. 암 수술 받은 거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냐고. 없죠. 근데 그 같이 봤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질문이 나오니 박영선 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그때는 이제 인신공격이라 생각하니 화가 났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꾸라면 그럼 뭐 전립선 한번 확인해야 되냐 이런 식의 정말 막말이 오고 가게 된 거고 청문회에는 아주 격이 떨어져 버린 거라는 거죠.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자유한국당이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박영선 의원이 그렇게 치고 나오니까 평화민주당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야 패면 맞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문회장이 사람 패는 자기 인신공격을 하는 자리에 가버렸다는 거죠. 박영선 장관 후보의 후보는 이제 문제가 이중국적. 이건 아까 얘기 들어보면 그럴 수 있죠. 유학 가고.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제가 알기로 저기 이봉규 씨는 미국에서 더블 매국노야. 유학을 가도 일본에다 미국에다가 더블 매국노야. 유학 간 게 매국이네. 유학 간 게 뭐 잘못이야? 그러지?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이 거의 주미 특파원으로 간 거 잘못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사랑을 해서 결혼한 거 잘못 아니지. 성인이 됐는데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 자, 제가 무슨 소리야? 선택지가 아직은 선택할 나이가 안 됐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중 국적을 갖고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나이가 안 됐나요? 됐을걸요? 요거 확인해야 되겠네요. 근데 내가 정확히 알아. 박영선 장관이 제가 알기로 소띠인가 집띠로 알고 정확히 알아. 늦었어요. 아니 내가 정확히 알아. 이중 국적을 불가피하게 갖게 된 아이가 만 18이 돼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럼 미국인이 되는 거야. 그런데 한국 국적을 가질 아이들은 그냥 두면 돼. 네. 그리고 군대를 가면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이 말소가 되는 네. 관계예요. 네. 그래서 얘는 군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아직 병력 미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중 국적 갖고 시비할 상황은 아니라는 그럼.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건 문제될 거 아니,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박종진이 아들이면 문제될 게 없는데 박종진이가 장관을 하면 문제가 된다니까. 대한민국의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의 아들이 저는 미국에서 산 적도 없어요. 미국 국적을 가지고면 안 되죠. 저는 미국에 5일 아니, 이상 미국에 가서 참가한 적이 장관해야지, 없어요. 그러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부모가 장관을 하기 위해서 자녀가 이중국적이에요. 내가 만일에 이제 자녀라고 쳐요. 18, 19, 나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아버지 국적을 가지고 미국 국적 갖고 엄마 국적이라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나한테 물어봐야지. 그러게 딱 그 소리야. 우리 내가 엄마가 하고 싶은 장관을 얘기다. 하든 대통령 하든 난 군대 가기 싫어서 미국 국적 갈 거야 하면 가는 거예요. 그 애가 그 아이가 결정할 미국 문제지. 국적을 선택하면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자, 이거는 별 문제 아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서는 문제 아니다. 장관을 할 사람은 이게 문제가 아니죠. 자녀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니 미국이 숙지주의인데 거기서 아니, 애를 낳는데 그러면 이봉규 씨, 우리 주변에 많은데 박종진 씨, 내가 이봉규 글로벌 씨를 시대에서 이봉규 씨를 동년배인데도 왜 노인 어르신 할아버지로 대하냐면 저런 사고 방식 때문에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거의 거기까지 가족들이 본질을 자 벗어나는 그리고 얘기고. 그러고 아니, 주차 위반 16회 박영선 16번인데 이거는 너무 작은 아니 그거 내가 또 해명해 줄게.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주차 위반을 할 수가 있는 그게 건데 그거 봐주면 돼요? 봐준 거예요 이게? 아니 봐준 돈을 거지, 안 이 내고 사람아. 16개를 내가 이것만은 딱지 박영선 띄면 괜찮지만 딱지를 안 띄운 거 아니야. 이것만은 벌금을 안 낸 거 아니야. 미치겠다. 박영선 갑수형 얘기 좀 박영선 편 좀 들어줄게. 뭐냐면 원래는 주차가 안 되는데 지역 축제 때문에 주차를 되게 해놓고 CCTV는 찍은 거야. 네. 그래갖고 무수한 사람이 주차 위반 딱지가 걸린 거예요. 공지는 오늘은 여기다 오픈합니다. 차 아무데나 대주세요. 이 장소에. 오케이. 그런데 자동으로 찍히는 CCTV는 찍혀서 자동으로 주차 위반 딱지 따르르륵 날아왔어. 그래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그 주차 위반을 해지를 해줬어. 이 사유를 갖고 그 돈이 얼마라고 안 되냐고. 너무 자잘한 거고 형. 이거 가지고 너무 따지면 안 돼. 16번. 그리고 지역구에서 행사하다 보면 이럴 수 있어.
자, 박영선 장관 이 통과. 사람도 큰일 났네. 그러면 최종호 장관 통과? 뭐 그죠? 통과야 이 사람. 아, 여기서. 지 맘대로 통과야. 아, 여기서 통과. 나는 통과 아닐세. 알았어. 자, 다음 진영 장관 후보 얘기하겠습니다. 김현철 얘기를 먼저 하면 안 될까? 맨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에 내가 길어지니까. 정말- 이 형 이게 나중에. 통일부니까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자, 그냥 빨리빨리 진영은 간단한. 패스해. 그럼 뭐. 아니, 진영 왜요? 부동산 재개발 지역의 아이, 부동산 그러니까 투자 그냥 다 그런 걸로 시세 해서 차익하고 왜요? 아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이 비하면 효성건설 계열사로부터 후원금 많이는 안 받는데 돼요. 여기서 500만 원. 시공사 선정해 줬다는데. 아 그러니까 다 이것도 이상 없어요? 일곱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 7명 다 문제가 많은데 네. 그 저 통일부에 7명 다 문제 많은 진영 거 다. 장관도 별 문제 없다고. 아니, 문제가 왜 없어? 이 사람은 다 있는 거 지금 읽어놓고선 문제가 없어. 읽었잖아 지금. 자 이제 근데 부동산 자기 재개발 지역에 여기서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시작한 이건 조금 약간 모럴 해저는 느껴지는데 약간은 그죠 갑수요? 사전 뭐 정보 누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모럴 해저드의 느낌은 좀 있죠. 느낌은 있어 필은. 네. 네. 꽤 많이 남겼더라고요. 네, 약간. 네. 후원금은 이건 합법적으로 왜냐면 들어오는 정보를 거니까. 사전에 알지 않고 이렇게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아니요 뭐 근데 또 정보도 실력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들 사고 싶어하는 지역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보는 노출돼 네. 있는데 어떻게 참 부동산을 그 잘 용산- 사고 후원금 500만 원 받은 거는 문제될 거 없잖아요. 법적으로 문제될 거 법적으로 없고 문제될 게 없죠. 근데 이제 예. 다만 이제 효성건설이 거기 시공을 했는데 지역구에서 그걸 받았으니 근데 그만큼 기업하는 사람들은 각 해당 지역에 할 수 있죠. 자기 지역 국회의원이니까. 뇌물의 개념이 아니고. 자, 요건 넘어가고 네. 투자 수익한 건 조금 껄쩍지근하고 약간 모럴 해저도 아니, 있고. 부럽고 얄밉죠. 네, 부럽고 얄밉다. 형은 할 말 없습니까? 딱지 투자로 시세 차익을 30억인가 뭐 얼마를 네? 했는데 딱지 얼마요? 투자 아니야 딱지 투자 30억 이건 값수 형이 좀 붕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30억 넘었으면은 형 그게 부자 뭐 이런 거 나오면 좀 부럽지. 흥분하자. 아 부러워요 이제? 야 30억이 공돈이 생겨봐라. 형 나는 부자들 싫어하잖아. 지금 겨우 30년 된 앰프 사고 그러니까 있는데 부동산 개발업자 해야지 10년 대 장관하면 20년 안 대 되지. 앰프 다 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진영 장관은. 근데 진영 깔 건 까야지, 장관, 형. 진영 장관은 내가 처신 때문에 마음이 용서가 돼. 박근혜 정부 시기에 보건복지부 장관 했죠. 자기 소신 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아는데 장관직도 등을 돌리고 당에서 쫓겨나는 처신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단 신뢰해주자. 예, 이분도 근데 이 양반이 살아온 삶의 과정은 한국 사회 이제 상층부의 삶을 쭉 판사 걸어왔어. 출신이죠? 근데 법관. 저 판사지. 네. 앞으로 민주당이 진영 같은 사람들도 진영에 있어야 된다고. 그 진영 같은 사람도 진영에 있어야 된다. 아재개 그 근데 쓸데없이 하지 말고 진영 장관은 이제 아재개 제가 사실 아는 분이 박영선 장관도 이제 잘 알고요. 네. 그리고 진영 장관도 굉장히 평이 좋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이제 인격적으로. 좋다 해갖고 다 그런 네. 얘기하죠. 근데 박영선 장관은 어떻게 보면 인생 굴곡을 이렇게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저와 잘 아는데 이렇게 보면 막 돌을 던질 수만은 없어요. 나는 박영선 씨 사생활을 좀 안다. 아니, 저도 사실 아니 나쁜 거 아니니까 그런데 나쁜 건 아니에요. 예, 두 가지를 근데 이번에 아는데 유방암 그 되게 얘기를- 재밌어. 근데 뭐 개인적인 거라서 얘기를 이 못 얘기를 하는데 왜 저기 그냥 했을까라는. 재밌는 거야. 예. 저는 이제 진영 장관 아니 그 유방암 얘기 왜 했냐면 알아요, 병원 특혜, 병원 특혜 때문에 아, 한 거 좀 아니야? 아는 사람이면 깎아줄 수 있지 병원에서 형도 깎아줘. 형 피부과 가면은 갔어 안 갔어? 깎아주던데. 내가 장관하냐? 아니. 내가 공직하냐? 아니, 난 형도 그냥 깎아주자. 형한테 민간인이야, 이 가면은 사람아. 알면은 좀 깎아줄 아 그러니까 수 있지. 뭐. 민간인 하라 이 얘기야 민간이네. 자, 그- 왜 아이, 특혜를 그런 받고 형 병원비가 그런 무슨 근데- 세금도 아니고 좀 근데 깎아줄 수 있지. 그냥 내 말 병원장 들어봐. 알고 그러니까 친구. 그러면 난 내 친구 의사면 좀 깎아달라고 하겠다. 그러면 나도. 이렇게 주장해야지 박종진이처럼 뭐라고 주장했냐면 당신이 전립선 그거 기록 까면은 기분 좋겠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성문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놓은 그 방어하는 네. 자세가 비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면 아니, 그냥 그런데 그나마 좀 넘어가. 암에도 왜 전립선을 갖다 뒤집어? 위암도 있고 대장암도 있잖아. 근데 여성의 이 유방암이라는 거는 치명적이죠. 미용 신체에 여성으로서. 그 좀 그래서 내가 무슨 암을 알았어요 하고 그리고 났어요라고 얘기할 때 유방암은 대체로 감추는 편이에요. 네. 그게 여성으로서의 삶이 끝났다 뭐 이런 의미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이 박영선 의원의 그 병력을 몰랐었어요. 그건 왜냐 본인이 적극적으로 감춘 거야. 그리고 감출 권리가 있는 거야. 개인 신상 알겠습니다. 보호에. 근데 박근혜 이걸- 때는 왜 이걸 뭐 피부 뭐 맞았니 이걸 왜 들고 난리를 대통령이 쳤어? 피부 주사 맞고 국사도 안 돌보고 늘어져 잠이나 자니까 항해에서 촛불시가 일어난 거고 왜 같이 얘기해 그걸? 그건 여성 과거를 묻지 마세요. 자 그런데 맨날. 박영선 의원의
유방암 병력을 전 국민이 떠들게 만든 그 윤모 의원은 좀 제발 사죄를 좀 하세요. 여성 나는 뭐 모두에게. 그게 이제 정치판에서 하는 일들이니 뭐 본인이 사죄가 약간 좀 뭐랄 건 아니지만 어찌 됐건 그래서 청문회에서 득을 본 사람은 누구냐? 제대로 청문회를 진행 못하고 쓱 넘어갔으니 수월하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건 박영선 장관을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엑스맨이라고 그러잖아. 하고선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이득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욕만 얻어먹는 질문을 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볼 때 진짜 잘못한 거예요. 긁어부스럼이라는 잘못한 표현이 거예요. 난 것 같고 청문회를 조목조목 이건 따져갖고 정말 그래서 무능한 그러니까 거죠. 국회의원들이 얘기할 필요가 기자만도 못해. 옛날에 서울시장 중에 아들이 군대 문제가 되게 이상한 거였어요. 막 때리는 기사가 처음에 살짝 나왔어. 근데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 양반이 사실은 하고 설명을 한 거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기자들이 가슴이 미어져. 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언급 안 했어. 쓰면 기자가 아니죠. 인간이 아니지, 사람이 아니지. 그 아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알고 있었거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 박영선을 공격하려고 막 청문 자리를 준비하다 보니, 이 양반이 일어남을 알았네? 그런다 하더라도 하면 안 돼. 그건 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병원비까지 뭐 그러니까 가까이 이제 있을지 낫자. 청문회를 해서 형 이것도 형 좀. 아니 그러니까 이건 좀 그럴 수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거 나 형 가게 가면 형이 착각 깎아줬잖아.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나는 그 다음에 청문회장에서 태도가 전립선을 걸고 넘으면서 오히려 막 그거를 이런 건 건드리지 마. 보살이냐? 내 암 들고 나오는데 당신도 그런 말 들으면 좋겠어. 그 정도 말도 못해. 그리고 자료 안 내고 그 윤모 의원이 계속 그 변명이라 하는 말이 나는 암을 공개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병원 가서 갑질했고 특혜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걸 공박하려면 그 일이 있었던 최소한 녹취나 증거를 내놓고 말했어야 되는데 소문에 따르면 무슨 소리냐고. 네, 김현철 통일부 장관 얘기 좀 해명 좀 해주세요. 막말로. 그러니까 김현철 씨가 교수나 연구원 시절에 했던 트위터 글을 막말이라고 한다면 일단 자유한국당은 박수를 쳐야 돼. 그 막말로 공격한 상당수의 대상이 추미애 민주당 대표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그 권력을 갖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약간 난사를 했죠. 그다음에 그 막말의 수위가 뭐냐? 좀비, 무슨 쇼한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홍준표 대표가 했던 막말하고 대비를 좀 한번 해봐. 누가 한번 한지. 정진석 의원이 막말에 대해서 막 개탄하는 말을 했더라고. 이 김현철 후보자에서 육모 방망이로 대가리를 뽀개버려야 돼라고 말한 게 정진석 의원이야. 네. 공개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 시절에 뭐라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서 비척거리는 뒷골목 늙은이라고 그랬죠. 지금 기억도 안 나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심한 말을 했는데 그런 말 할 자격 없어요. 이 사람이 사인일 경우냐 공직자일 경우냐는 엄격히 달라집니다. 개인인 상태에서 세상을 향해서 트위터가 됐건 혹은 책을 통해서 됐건 막 자기 의견을 내는 그런 좀 적극적인 행위를 그렇게 비난만 해야 될까? 아닌데 쌍욕을 한 것도 아닌데. 이건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막말했다고 그게 아니라 이분의 사상이 통일부 장관 하기에는 사상이 안 된다는 자, 요거 하나 읽어보고 네? 갈게요. 네? 그동안 소셜미디어에 발음 보면 군복 입고 쇼나하고 있다.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말이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했네, 이거를? 쇼나하고 있다고. 군복 입고 쇼나하고 있다. 젊은 지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5년 12월. 북한 김영건 추모를 해서. 정신병에 가까운 강박증, 평균 이하인 지적 수준,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자폐증. 박근혜 대통령. 그건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2016년. 동감을 해. 네, 그리고 일종의 역사적 정통성이 결여된 보수 세력.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지난해 2월 일종의 역사. 이 정도 발언인데 여기 깜짝 놀란 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저는 저 발언 쇼나하고 있다. 이렇게 네 번째 발언이 제일 잘못된 발언이죠. 일종의 역사적 정통성이 저런 발언이 결여된 뭐냐면 보수 세력. 자기가 제일 우월하고 근데 앞에 일종 얘기 붙었죠. 일종. 어찌 됐든. 네.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도 역사적 정통성이 충분히 갖추어진 민주선거를 통해서 된 대통령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표현하는 건 지적 오만이고. 근데 여기서 일종이니까 그나마 좀 낫죠. 그러니까 보수 세력 전체가 아니라 박근혜 세력의 뿌리를 쭉 거슬러 갔을 때 보수 세력 전체에서 역사적 정통성이 결여된 집단이라라고. 아니 보수에서도 약간 일부가 결여될 수 있고. 저런 게 뭐냐면 자기만 잘났다는 얘기예요.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부정선거했나요? 불법을 자행했나요? 구태타를 했나요? 국민이 투표해서 뽑았으면 다 정통성이 있는 거고 완벽한 정통성을 갖춘 정부예요. 거기다 대고 저런 식의 표현을 한다는 얘기는 나만 정통성이 있다는 얘기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 생각이 문제라는 저 거예요. 사람이 잠깐만 항일과 친일 매국을 한 했잖아. 두 뿌리가 있는데 친일 매국의 뿌리가 지금 집권을 해서 우리는 불행하다 그 주장이야. 다 좋다고 다 좋은데 저 사람이 20번을 송구하다고 그러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 이번 청문회에서 20번을 2번도 아니고 자기 말을 그대로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송구해서 잘못된 거예요? 잠깐만. 근데 이 사람이 막말해서 나는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막말할 수 있어요. 사상이 틀려먹은 사람이 유엔사 해체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천안함에 대해서 이 사람이 사건이라고 그런 거? 아니야. 충돌, 그냥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충돌에 그런 게 했어요. 양쪽이 그냥 교통사고 나듯이. 나는 천안함은 국가적 사기라고 생각해. 아니, 그 사람, 당신은 지방선거를 뒤집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좌초를 북한의 행위로 둔갑시켜서 반드시 규명돼야 할 정권적 사기였다고 생각해. 아니 난 확실히 내가 책을 여러 권 읽었어. 그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그 하는 얘기는 거예요. 김현철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현철 씨는 다르지. 아니 이런 생각을 하고 조심해야 그다음에 될 박왕자가 폭침이라고 김현철 씨는 분명히 밝혔지. 박왕자 사건도 통과 의례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국민이 죽었는데 북한군 총에 맞아서 죽었는데 그냥 왜 통과 의례로 그냥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이거 말고도 엄청난 북한의 하나하나 다 해명할 수 있는데 북한 사람인 것 같이 김정은의 부하인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우리의 통일부 장관을 해서 통일 정책을 쓰겠다는 건 뭐냐면 김정은한테 나라 갖다 바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감염된 좀비. 김종인 민주당 대표는 씹다 버린 박근혜가 씹다 버린 껌. 박근혜가 데리고 놀다가 버렸다. 반기문은 물론 그런 뜻이지만 반기문은 직원 쥐어짜서 자기 출세하는 자전거 리더. 난 20번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말이 과하긴 한데 저런 논평할 수 있지. 표현을 과했네. 나는 이분한테는 또 하자가 있는 게 뭐냐면 좀비 이런 얘기는 다운 계약서를 썼어요. 부동산 거래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다운 계약서도 몇 년도에 썼냐 가지고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차이가 있죠. 이거는 이제 뭐 꽤 최근에 불법이에요. 아니, 다운 계약서 얘기에 대해서는 아니 최근 아니야. 2010년인가 그래요. 난 김현철 후보자의 말을 믿고 싶은데 그때는 부동산 그 거래소에서 해주는 대로 사인을 하다 보니 다운 계약서가 됐다. 근데 이게 큰 문제가 된 것을 깨닫고 2006년 이후에는 거래가 있었어도 다운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가 해명이에요. 그 사실관계 만나보세요. 2006년도인가 뭐에 그때 다운 계약서를 당연한 관행으로 생각했다가 뭐가 문제가 돼서 8차례를 썼어. 근데 나는 김현철이 보던 김갑수가 낫다고 보는데 모두 8차례 썼대요. 다운 계약서를. 다운 계약서 문제가 아니라 김현철이보다는 난 김갑수가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갑수는 지금까지 아까 천안함에 대해서 저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김현철이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청문회에서 죄송하다면서 말을 정반대로 바꿔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국당 입맛에 맞게 수정을 해버려. 박왕자 사건도 수정해버리고 유엔사 해체문도 다 수정을 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청문회만 통과하겠다는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까지 보여준 교수나 연구자로서의 사상은 뭐냐 이거야. 지금까지 이렇게 김갑수처럼 주장해놓고 김갑수는 오늘날도 똑같이 주장하는데 김현철은 이봉규처럼 갑자기 나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해놓고 이봉규처럼 얘기를 해. 최근에 거듭나서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이게. 최근에 생각이 딱 거듭나. 근데 날 너무 칭찬하지 말게. 내가 장관 후보자가 되면 나도 사과할 거거든. 내 주장에 대해서. 사과해놓고 그 주장을 바꾸진 않을 거 아니야. 물론이지. 죄송하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나는. 장관에 되면 진짜 평소의 철학보다 이제 국정 철학, 문재인 정부에서의 국정 철학을 할 텐데 이거는 개인일 때 김현철의 생각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이거든. 이 양반도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경제정책이나 남북관계를 풀지는 못하는 거예요. 보수 세력도 끌어안기 위해서 굉장히 절충적인 행위를 하거든. 그러니까 김현철의 사과는 그 뜻이거든. 적어도 내가 사인일 때 주장한 대로 그걸 그대로 밀고 가지는 못합니다. 국가의 통일부 장관입니다. 그런 의미인데 그 정도 승보를 안 하면 장관 못 되지. 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을 정반대로.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엄청 빨리. 자, 왜? 근데 여기서 오늘 끝내자. 아니 김학의 얘기 안 해요? 김학의 끝내자. 그 야반도주 한 거는 너무 좀 치졸하잖아요. 그 얘기 한번 듣고 싶어요. 그건 좀 그죠? 그것도 그때 12시. 얼굴 비슷한 사람 앞에 있고 앞에 뒤에 있는데 놓고 그거 뒤에다. 뉴스 보고 그건 좀 대한민국 치졸하다. 쳐가지고. 근데 김학의 씨가 우리나라 대통령도 될 수 있었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형 왜 그러세요? 봐요. 왜 그래 또?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신임을 하려고 해서 밀라고 그런 사람이 김학의였는데 개인 문제 때문에 차관으로 밀었죠.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들통이 안 나면 그 똑같은 사람이 장관이 됐다가 국무총리가 됐다가 갑자기 탄핵을 맞이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가 이후 상황이 지난 다음에 지금 황교안 자리에 김학의가 있을 수도 있었던 거야. 근데 형 쓰지 말고. 저기 형 소설 몇 권 썼죠? 소설 그거 영화 궁금한데. 난 소설책은 지금도 내 쓰고 책 있잖아. 11권은 다 스필인가요? 야, 매주 여기서 쓰고 있잖아 소설. 아니 그러니까 내 형 얘기는 아들이 소설 썼죠. 주간 박종진에서 소설 쓰고 있잖아 지금 오늘도 이거는 소설 진짜 썼잖아. 상상의 저기 소설이니까 이거는 아니, 그래서 그냥 형 혼자 상상하도록 합시다. 누가 네. 김학의의 인생 이력과 그의 외모 그리고, 분위기를 보면서 네. 호능 난교를 떠올리겠어. 네. 아니 김학의 차관 얘기는 지금 수사 중이니까 저희도 그 어떤 그 근데 검찰에- 야반도주는 좀 치졸했어. 네.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합시다. 그건 그 진짜 얘기만 이봉규 하고. 씨. 형 얘기 한마디 듣고 싶어. 아니 이봉규 씨 끝내. 좀 김학의의 야반 그 모습은 참 잠깐 이 그랬어요. 질문 답변만 듣고 이제 야, 마무리. 지난주에 그 김학의의 호능 난교가 부러워 안 부러워? 뭐가 부러워 이 사람이 참 큰일 사람이네. 됐어. 정신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 뭐 형은 잠깐만 형은 요거 너무 부러워. 요거 얘기하고 형이 질문하는 거 잠깐만. 보니까 부러운 거 잠깐만. 같아서. 지난주에 김학의 얘기했다가 아주 욕을 바가지로 저 댓글에서 썼던데 내가 김학의의 행동이 잘했다는 거 아니야. 잘했다는 거 아니야. 누가 그걸 잘했다고 그래요. 그럼 됐어. 그건 다 잘못한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근데 던진 건데 나는 아무리 박근혜 사람이어도 비판 좀 하라고. 이거 잘못했는데 내가 왜 그 지난주에 얘기한 건 뭐냐. 버닝썬 터졌을 때 버닝썬 가지고 수사 열심히 해야 될 사람들이 왜 갑자기 청와대에서 무슨 하명이 떨어졌는데 김학의 거를 왜 이 시점에 미묘하게 갖다 끌어당겼느냐. 적폐청산은 이 정권 처음부터 했잖아. 그러면 이 정권 처음부터 적폐청산할 때 그때 쓰든지 왜 하필이면 버닝썬 터졌는데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이 민정수석실에 있던 무슨 총경인가 뭐 그 터져 나오니까 김학의를 갖다 들이대느냐. 왜 진작 안 털었냐. 난 그 얘기했다가 뭐 댓글에서 무슨 난리들 났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김학의 행동 잘했다는 게 김학의가 아니잖아. 잘한 건 내가 아니지. 말을. 김학의가 잘한 건 아니지. 잘한 건 아니지. 그 됐어. 사람은. 됐다고. 자, 당신은 부러워한다며 그 행동을. 호능 부럽대. 낭교를. 부러워하는구나.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이 부러워한다고. 왜 사람 뒤집어 씌워? 아니야? 아니면 말고 이 사람. 정말 미치겠네. 아니면 말고. 뭐 성접대 사건, 충북 김학의 차관. 원주 별장 사건. 정리해 주십시오. 형 네, 정리하고 아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이 연루됐을 때 제 이니셜이 거기에 왔다가 신문에 오르내린 아, 적이 형이요? 함익병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니셜이 올라갔던 야, 그러면 이지암 그게 L L모 피부과 H모 네. 원장이라고 나왔으니 뭐 아, 형 얘기가 들어갔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오. 뭐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 날 일 안 하고 골프 친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뭐 전혀 아니라고. 형은 돈만 벌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름이 오르내릴 때 제가 웃고 지나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피해 여성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 주변은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맞아요. 이 피해 여성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범죄 행위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기소 내용은 또 뇌물죄예요. 뇌물죄로 기소가 되니까 맞아요. 수사가 들어가기 그러니까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든지 얼려 매겠다는 거야. 이 여성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범죄 수사를 뇌물죄로 수사를 이게 하니 공소시효랑 걸려 있어요. 또. 뭐 그게 어찌됐든 그러니까 제가 하신 얘기 말씀 이유가 드릴게요. 있어. 뭐 아마 다른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근데 수사 중인 중요한 건 얘기니까 뭐냐면 예. 이걸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지금 현 대표랑 엮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그리고 말이 날 때마다 황교안 대표는 자기 변명을 하고 대꾸를 해요. 아니면 아닌 거지. 그게 자꾸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 대응을 하면 자꾸 뒤집어 씌우니까. 뒤집어 씌워도 아니면 대꾸 안 하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대꾸를 하니 황교안 대표도 신문에서 대꾸하지 마세요. 그러니 아니 당 대표인데 이 사람은 아니 당에 흠집을 내려고 형, 이게 그러는데. 자꾸 이게 거론되는 아니- 거 자체가 국민들한테 자, 헷갈림을 줄 수 말을 있다. 받으면 말을 만들어서 정말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검색을 하면 황교안 대표가 이름이 거명이 되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왜 그 그렇게 대응하냐는 자체가 거예요. 황교안 대표한테 불려야 되니까 탁구 그래서- 치면 공이 넘어오면 또 치잖아. 이게 그러지 안 된다니까 말고 그냥 탁구 치면 대한민국의 빠지게 놔도 대다수의
지식인들은 그리고 시민들은 황교안 의원이 김학의 사건과 전혀 관계 연관되지 없습니다. 않다는 걸 대부분 다 알아요. 나는 황교안 의원 제가 여기서 보증할 수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김학의 사건과 그럼 황교안 깊은 대표는 관계가 전혀 있다고 모르시는 믿는 그런데 사람이에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내버려두고 왜 관계가 있는지를 얘기할게요. 김학의 사건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김학의의 행각이에요. 호남 난교, 업자랑 어울려서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공분을 하겠지. 또 하나는 집단의 침묵이에요. 뭐냐면 집단의 공모라고 이제 보는 건데 김학의가 고위직에 발탁이 돼서 올라가려고 하니 경찰도 민정실도 비서실도 다 알았던 거야.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사실 그 시절에 알만한 사람은 알았대. 왜냐면 너무 특이한 일이니까 쑥덕쑥덕 얘기해서 이 사람 이거 발탁했다 큰일 나겠구나. 무슨 일을 벌였구나. 했대. 그런데 오로지 대통령이 하나 이 사람을 왜 뜬 소문 갖고 이렇게 사람을 뭐 해요 해서 이 사람을 꼭 밀어야겠다고 하명을 해서 나머지 모두가 아무도 그 벽을 뚫고 나오지를 못하고 공모를 해버린 꼴이야. 박근혜 한마디면 다들 아무리 불이한 일이나 비인륜적인 일이 벌어져도 그냥 대통령 뜻에 따르는 그 분위기를 만들었던 그 시절에 대한 우리의 그게 반성이 제왕적 필요하다. 대통령제의 일부 문제가 되는 아니, 거고. 아니. 자, 우리 함 선배도 제가- 나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여기서 밝히기가 참 뭐할 정도로 자세히 알고 저는 있기 이름이 때문에 검명된 사람이기 예. 때문에 이 사건을 샅샅이 내가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난 저도 알 수밖에 확신을 갖고 있는데 없는데요. 박정진도 그 별장 파티에 안 갔을 인간이 아닌데 알고 싶어. 저는 그 별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별장 아닌 거 아시죠? 하나의 그 타운이죠. 네, 그거. 그게 영농법인에서 설립한 그 저기 타운입니다. 그 휴양지처럼 돼 있고 휴양지 그 안에 같이. 연수원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가보셨어요? 저는 제가 검명된 사람이라서 네. 확인을 하지 않을 수가 네. 없었어요. 아, 검명되면 나는 네. 거기가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그 여주라고만 알고 있는데. 근데 원주. 그 아, 파티는 여주에서 가까워요. 그 여주에서 파티는 가까워요. 또 약과고 이제 서울에서 네, 그 뒤에 수시로 문제는 했던. 이제 개인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여성이지. 그 황교안이가 이제 말하자면 공모자다, 침묵의 공모자다. 에이, 그때 그걸 그렇게 덮으시오. 그런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난 누굴 처벌하자는 뜻은 아니, 아니고 그 가만히 시대에 대한 우리 반성 껍질을 한번 깨자. 정부 여당에서 노리는 게 바로 그런 거야. 황교안이가 같이 거기서 놀았다는 게 아니라 침묵의 공모자라는 게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그럼, 몰아가는 거거든. 그건 문제지.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쭉 황교안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끌어내서 지지율 자기를 타령 좀 집권하게 그만해. 되는데 근데 황교안 입장에서 봐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법무장관이야. 근데 여기 차관이야. 김학의가 차관으로 올라올 때까지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예? 지네들끼리 수시하지만 나는 몰랐을 수 있잖아. 보도가 난 다음에 알 수 있잖아. 나도 몰랐으니까. 박관천이가 다 아니 보도 증언한 게 나기 전에 있어. 나도 몰랐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박정진이 문제 없대는데? 그 왔어. 차관 임명했어요. 내가 저 장관이야.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게 터졌어. 잘랐잖아요. 잘랐잖아. 그게 다인데 왜 나를 뒤집어 씌우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난 황교안 대표 형, 공격하고 싶지 예, 않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법무부 장관은 수사 중인 관계로 저희가 어느 정도 수사 내용이 나오면 그때 가서 자세히 근데 하여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에는 그 별장에는 없었다 이거지. 자, 그건 제목 들어가면. 아니 없었을까? 까 의문이지. 그래서 막 박정진은 자, 없었을까? 없을까? 그랬어. 거기에 이봉규는 이렇게 김학의가 편집부에서 들어올까? 들어가는 순간 정 PD 바로 다음 날 이거 이러면서 이거 아니 부인하는 거 자체도 웃기고 너무 이거 골 때려 이게. 그러면 뭘 냅둬? 아 냅두래매 야, 핑퐁 게임에서 근데 이거 냅두래매.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아니 그러면- 핑퐁 야 게임에 이거 냅두래. 진짜 안 돼. 아 형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피곤해 죽겠다. 빨리 가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아 나 강아지 때문에 지금 아니, 너무 아니야. 가슴 아파. 아니, 그게 아니라 세론에 의하면 박정진이 원주에 갔다는 설이 유력하나 우리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해명을 해주나 아직 진실은 모른다. 조만간 소환 조사 된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 박종진 함의병은 참고인 조사 받는다. 뭐 내가 조사받을 게 있어요. 아니 참고인 조사. 이름이 거론됐으니까. 이름이 거론됐으니까. 네. 자, 거론된 게 끝내자. 지초이니까. 끝내자. 자 끝내자. 네. 자. 아니래며. 피곤하게 핑퐁. 한다. 아니 핑퐁 게임. 저 건너갔다 오면 안 받으면 된다며.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며. 뭐 하자는 거야. 자 이거 자체는 이제 보관용으로만 무슨 갖도록 보관용이야, 이 자 사람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보관용? 고맙습니다. 보관용. 아니 뭐야 이게 말도 안 되는 필통만 보다. 정말 갔나 봐. 정말 갔나 봐. 형 몰라.